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7년도 3회차 2과목 전기 기능사에 대해서 30번까지 문제를 10문제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도 31번서부터 40번까지 문제 풀이를 하고 17년도 3회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레벨 2에서 3회 반복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복습하고 다음 31번서부터 40번까지 10문제 풀어볼게요.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을 좀 스킵하고 중복되는 문제는 설명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고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채널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의 건반장, 그 다음에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이버 카페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자격증 연구소 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진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여기가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예요. 우리 핫한 젠슨 황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여기 근처만 가서 그냥 왔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1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0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답은 1번 유도전동기가 동기속도로 회전한다. 22번 전기자 저항 0.1옴, 전기자 전류 104옴, 유도전동기 110.4옴인 직류 분권 발적인 단자전압은 답은 100V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고요. 23번 직류 발전기가 있다. 자극수가 6, 전기자 도태수가 400, 매극 자속이 0.01 웨버, 회전자수는 600 rpm일 때 전기자의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이는 A분의 PZ 파이 60분의 N을 가지고서 그대로 갖다 넣으면 120볼트가 나옵니다. 팝건은 항상 병렬 흐름수가 2죠, 2. 분권은 극수와 같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24번 SCR 두 개를 역병렬 구조의 줄을 칩니다. 이 SCR 두 개의 역병렬 구조다 그러면 트라이액밖에 없어요. 트라이액. 이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요. 25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정기로서 가장 알맞는 것은 답은 1번 차동 계정기. 26번 출력 10kW 효율 80%인 기기 손실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답은 4번이죠. 요렇게라도 외워놓고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출력을 효율로 나눠준 거에 빼기 그 출력으로 계산하면은 2.5kW.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유도 못하면은 그냥 요렇게 요거 외우라고 했어요. 27번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답은 4번 반발기동형. 28번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우리가 무구전은 필요하고 그 외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걸 갖다 넣어도요. 답은 4번입니다. 슬립 측정. 29번 전기 기계의 효율 중 발전기 규약 효율 엔타치는 답은 이거죠. 4번. 출력 플러스 손실로 나눠준 거에 곱하기 100. 그게 요겁니다. 답은 4. 30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이죠. 기전력의 용량이 같을 거. 오늘의 문제 31번 무브화에서 119V 되는 분권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이 6%이다. 전격 전부와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이거 신규라고 해놨어요. 이게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신규로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변형되는 식은 나왔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라고 하지 말자. 네. 이거는 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고 작은 거를 나눠준 거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큰 거 있는데 작은 전압을 몰라요. 그게 우리 전격 전압이라고 생각하고 전압 변동률을 알아요. 그러면은 이 공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 없으면은 얘를 그냥 다 여기다 넣어놓고 계산해도 돼요. 예전에 저 그렇게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이런 것들은 이제 쉽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당황하지 말고 대입을 해서 풀어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있으면은 그냥 여기 VN을 이식을 가지고서 V0를 넣고 VN에 1 플러스 100의 100분의 입술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넣으면은 요렇게 112V, 112.3V가 나오거든요. 요렇게 된 게 요렇게 변형이 안 된다. 얘처럼 변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얘를 그냥 하나씩 다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 전격 전압을 물어보든 무바 전압을 물어보든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시간이 단지 걸리는데 우리 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스킬이 좀 있는 상태에서 좀 공부한 상태에서 이런 돌발 문제들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다른 것들 쉬운 문제부터 다 풀고 어려운 문제들은 맨 마지막에 시간을 가지고서 생각해서 푸시면 돼요. 그때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답은 2번 112.3V, 32번 병렬 운전 중인 동기발전기의 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극면에 유도전동기의 농용 권선과 같은 권선을 설치하는데 이 권선 명칭은 제동권선이죠. 답은 이게 지금 처음 붙었거든요. 이 뒤가 여기 요렇게는 나와서 병렬 운전 필요 없고 요렇게 동기발전기의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면에 뭐 어쩌고 이렇게 붙는 거 나왔었는데 유도전동기 농용과 같은 이런 거는 처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뺑기 문제지만은 이 문제에서는 키는 뭐냐면 난조가 키인 거예요. 난조가 키. 난조가 키인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 다른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괜히 뭐 보상권선이나 엄한 거 갖다 쓴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난조 방지 대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제동건선이다. 답은 2번 제동건선이다. 물론 뭐 보상건선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동건선이다. 기억해 주세요. 답은 2번입니다. 33번 변압기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속은 우리 변압기의 전압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서 이게 V는 전압은 그 변압기의 전압은 4.44 FBN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식을 가지고 유도기 전력을 구하는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B를 자속으로 보고 빼서 이렇게 유도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속은 전압에 비례하죠. 자속이 올라가면 전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속이 올라가면 주파수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주파수나 턴수나 전류 밀도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철심의 단면적은 다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F가 프리퀀시 주파수잖아요. 프리퀀시 주파수입니다.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요 수식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수식 정도는 별표 쳐놓고 전기 기술자로서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 이건 나왔던 문제잖아요. 34번 변압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을.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점도 당연히 낮아야 되고 인하점 당연히 높아야 되고 응급점 당연히 낮아야 되는데 높다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제련 내력 당연히 크고 답은 3번입니다. 35번 다음 중 유도전동기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출력 아니고 2차 동사 아니고 효율. 이거 2차 동사 가장 많이 쓰는데 저항이랑 비례추이가 저항이랑 같다고 생각해서 2차 동사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이게 틀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비례추이 하면서 저항 1, 2, 3 바뀔 적에 최대 토크는 변화가 없고 기동 토크는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슬립도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류도 바뀐다고 했죠.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률은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크의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 토크는 똑같지만은
기동시 토크는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슬립에 대한 변화가 있고, 그죠? 그 속도에 대한 변화도 물론 있는 거죠. 비례초가 속도를 제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역률에 대한 변화도 있고 전류에 대한 변화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제가 저번에 이거 그 보충 설명 자료로 해서 여러 번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여기에 내용이 있지만 이건 좀 부족하고, 이 비례추이는 우리 유도전동기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고, 이건 기술사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적으로. 36번. 전기기기 철심 재료로 구소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규소강판은 우리가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층을 한다. 규소강판을 우리가 성층한다. 와류손을 줄이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둘 다 뭐 4번이랑 1번은 다 철손에 들어가는 거지만, 여기서 일단 규소강판을 쓰는 거는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답은 4번. 37번. 동기기 손실증 무부하 손실. 우리가 무부하선 노 로드 로스는 철손이라고도 하고, 여기 철손에는 우리가 그 와류선과 그 다음에 베어링 마찰손이 들어가죠. 동선은 우리가 그러니까 부하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는, 이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아닌 거기 때문에. 38번. 직류 발전기 전기자의 구성으로 오른 거예요. 전기자 구성이야 전기자 권선이야 전기자 철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사실 신규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전동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명드렸었잖아요. 회전자, 고정자, 그 다음에 철심, 권선, 뭐 이거 막 그 15년도랑 16년도에 내가 계속 나올 때마다 막 다른 그림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만 생각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계좌 들어가는 거 일단 아니, 정류자 들어가는 거 아니지, 브러쉬 들어가는 거 아니지. 그럼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전기자에 들어가는 거는 전기자 권선이랑 철심밖에 없잖아요. 철로 된 동그란 게 있고 거기에 권선이 감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대로 보고 왔다면요. 39번. 길이 10cm, 넓이 10cm, 길이 10cm, 넓이가 10cm의 자승인 도선으로 감싼 변압기 1차 측 감문 횟수는 N1이 100회이고요. 전압은 120V, 2차는 12V. 이때 2차 건설의 감문 횟수. 이거는 이거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1차 주어졌죠. 1차 N과 1차 V 주어졌죠. 그러면은 우리가 공식 가지고 이용하면은 120에 12 쓰고 100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이제 권선은 권선끼리 묶어야 되고, 전압은 전압끼리 묶고 권선은 권선끼리 묶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밸런싱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얘 대각으로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2,000에다가 120을 하면은 1200에다가 120을 요렇게 대각으로 곱하면 12 곱하기 100은 120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곱하면 1200의 n이잖아요. 근데 n을 일단 빼고 그 1200에 120이 되잖아요. 그러면 00 지고 11을 120으로 나누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건 대각으로 곱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전기이론을 공부하고 왔으면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오는데요.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알고, 이걸 거꾸로 얘를 없애고 얘를 주어주고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10이고 여기 120을 x라고 넣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이게 똑같이 해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신규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예전에 제가 변압기 이론 설명하면서 권수비 관련된 공식, 그 다음에 1차를 2차로 환산하는 거, 2차를 1차로 환산하는 거, 그거 표 주고 외우라는 거 있었는데, 그거 외우면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외워놓으면 여러 문제 풀 수 있고,
그 안에서 대부분 기능사 문제든 기사 문제든 기능장 문제든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럴 땐 그거는 필수로 외워 놓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답은 1번. 4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PN 접합 종류 소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요것도 나왔었던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순반향 및 역반향 모두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 PN 접합 다이오드는 순반향 저항은 작아지고 역반향 저항은 커지는 특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는 감소하고 하나는 커야 되는데 이렇게 쓴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 12년도랑 16년도 나올 때마다 이거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17년도 3회차도 이 과목 전기기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어제와 오늘 해서 이틀 동안에 걸쳐서 문제 설명을 마무리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17년도 3회차 레벨 2 3회 반복을 하고 17년도 3회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